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단점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물량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를 할 테니까 오산에서 분양하는 현장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지금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오늘은 포기할까 오산 엘리포레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 물량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산 엘리포레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모든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산 엘리포레의 위치 자체가 핵심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오산이기 때문에 이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오산이라는 지역의 경쟁 자체가 아주 치열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했었던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16대 1 정도 청약 경쟁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이제 청약을 하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927세대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브랜드 네이밍은 더샵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모두 중소형의 아파트 규모이고, 이제 가점제 75%하고 추첨제 25%로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물론 어렵긴 할 수 있겠지만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그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 당첨권을 선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입주 시기는 2023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산대역 인근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은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산 세교 이 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인근에서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택지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100% 활용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분양 물량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일부 그냥 그 핵심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생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따른 그런 개발 진행 속도가 탄력을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교지구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곳에 바로 인근에 붙어 있어서 개발이 되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떨어진 것보다는 장점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오산 엘리포레의 그 입지가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단점적인 부분이 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산대 역하고의 거리도 멀고요. 그리고 오산 역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도보권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인근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공원이라든가 이런 장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수지라든가 이런 쾌적성 여부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삶을 살아가는데 편의시설 측면에서 좀 단점적인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인프라 확충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진입을 빨리 해서 인프라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갖춰질수록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힘들겠지만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양가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 편의시설들이 이제 확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택지지구 내에 초기에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다른 그런 분양 물량들,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도 초기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많은 리스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지지구의 그런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그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이 시점에 이 엘리포레를 무조건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여기 뭐 주변에 있는 직장을 둔 분들이라면 최상의 입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약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죠. 하지만은 이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선 당첨권을 주기 때문에 어쩌면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틈새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첨 확률은 높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동탄하고 오산 세교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뭐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 뭐 필봉 터널을 이용하게 된다면 동탄으로의 접근성이 가깝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거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동탄하고 오산은 인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 수준 자체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은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동탄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오산의 가격이 뭐 아주 근접하게 올라간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오산 택지개발 지구의 가격 상승 여력에 따라서 오산 엘리포레의 가격도 이제 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이 이제 오산대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 전철 노선에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오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오산세교 2지구 A2 블럭이 최근에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4억 초반대의 분양 가격이었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더샵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 4천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역하고의 거리도 더 멀죠. 어떻게 보면은 입지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가격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도시에서 분양을 하면 뒤로 갈수록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더샵 오산 엘리포레 가격이 아주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높습니다. 주변의 인근 A2 더 입지가 좋았던 호반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 수순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과도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 수청동 오산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를 3억 정도에 해놨지만은 28년 차이고 역하고의 거리가 좀 가깝죠. 그래서 이 구축 아파트이지만은 그래도 입지가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평면도라든가 쾌적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여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죠. 제가 봤을 때 호반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뭐 투자 가치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입지도 더 좋고 그리고 가격도 더 좋은 그 A2 블럭의 호반 아파트가 더 싸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샵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은 아주 과도한 경쟁률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저가점대 분들, 오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생활 여건을 두신 분들이라면 이번이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지 측면이나 또는 가격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좀 단점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이 택지개발 지구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의 공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주변의 개발 호재 또는 여건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오산에서 기흥까지 분당선 그 연장에 따른 방안이 제4차 국가 철도망에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 호재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먼 미래의 얘기예요. 지금 현 상황으로만 본다면 다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분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면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까? 이거는 아니고 내가 저가점대의 가점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정남향인데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이제 동간거리는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V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동간거리에 간섭을 받지 않게끔 배치를 잘 한 것 같아요. 5구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285세대이고요. 구조가 포베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 옵션으로 해가지고 올 드레스 룸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팬트리 공간이 없고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포베이로 구성 자체는 잘 뽑은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75 A타입 같은 경우에 162세대입니다. 여기도 포베이 구성으로 된 것 같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주방 복도 팬트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이 디귿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쁘지 않은 평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혁신 평면에는 이제 알파룸 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워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주방의 공간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방의 공간이 조금 협소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 B타입 같은 경우에 162세대입니다. A타입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구조가 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당첨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아주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비선호 타입의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침실 1이나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측면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방의 환기성 여부가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제 안방 침실 1도 환기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룸 있는데 창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 타입이고요. 318세대입니다. 포베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방 공간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75나 84를 봤을 때 이제 알파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구조가 좋냐 안 좋냐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냐 높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알파룸 같은 경우에 효율성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알파룸 팬트리보다 알파룸이 있었을 때 효용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팬트리가 있을 때는 그 팬트리를 방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알파룸이 있을 때는 이 알파룸을 팬트리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도로 다각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다는 것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보면은 이쪽 공간에 이제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은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치고는 좀 작아 보입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올인원 드레스 룸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84 타입이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면은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선호 타입인 그런 물량들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그런 물량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84 타입을 청약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더 이 물량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오산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물량이 택지지구 안에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가점대의 우리 만약에 구독자 분들 중에 뭐 20점, 30점, 40점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입지가 좀 나쁘지만은 실거주 여건에 기반에 되는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것인지 청약을 통해서 아니면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입지가 좋은 곳에 돈을 주고 그 아파트를 살 것인지 아니면 청약 가점을 내가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뭐 추첨이나 또는 가점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평면 구성이 좋은
보면은 1군 건설세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모두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면적별로 나열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은 21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22일에 1순위 당일 지역이죠. 그리고 23일에 1순위 기타 지역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30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분양 가격과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면은 청약의 시간,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285세대 2억 후반대부터 3억 초반대의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초반에서 이제 4억이 넘지 않는 가격선에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초반선에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교지구에 있었던 그 A2블럭 호반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물량이고 이거는 번웨이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제 평균적인 가격을 본다면 아주 그리 높지 않은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다만 입지적인 측면이 조금 우수하지 못하고 학교라도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오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지적인 측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이 주택이 최고의 주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산 인근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오른 집값이 지금 너무나 부담스럽고 신축의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내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 저가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추첨제 물량도 있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선호 타입으로 할 것 같아요. 도전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4 포베이에 알파룸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84 타입 정도 청약 신청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데나 청약을 하는 그런 묻지마 청약이 그 유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 당첨되고 나서 소중한 청약의 기회를 놓쳤다고 이제 메일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하기 전에 한번 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생활 여건하고 맞는지 한번 꼼꼼하게 꼭 보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